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델타 마이너스님께서 보내주신 세이버 타임문 레이싱 버전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2017년 8월에 발매가 된 제품이고요. 가격은 12,800엔입니다. 페라리 이타샤용으로 원작자 타케우치 타카시에 의해 새로 그려진 세이버가 7분의 1 스케일로 나온 제품입니다. 일러스트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이 생동감 있는 대담한 움직임과 함께 머리와 의상은 섬세하게 조형되었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세이버 살펴보도록 하죠. 진명은 아르토리아 펜드래건으로 페이트 시리즈의 주요 캐릭터죠. 브리튼 전설의 왕 기사왕이라고도 합니다. 기사도가 사라지던 시대에 성검을 들고 브리튼의 이 잠깐의 평화와 마지막 변형을 가져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간단히 맞춰보겠고요. 자, 그럼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이버 타임문 레이싱 버전. 최근에 또 재판 예약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 상품이고요. 타이틀이 좀 애매하게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로고만 보게 되면은 이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언리미티드 블레이드 워크스 애니메이션 타이틀 로고를 일단 달고는 있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 극 중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별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로고는 그렇게 붙여놓은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타임문 스티커와 정확하게는 이제 페라리 로고와 좀 비슷한, 보니까 살짝 다르더라고요. 또 정체불명의 로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박스 패키지를 보여줍니다. 측면에는 제품의 모습들로 연출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할 만한 요소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꺼내서 내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 자체는 피규어 소체 그리고 엑스칼리버 조형과 교체용 팔파츠, 베이스는 따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파라솔로 재현되는 부분은 별도 형태로 해서 2층 구조로 수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피규어 소체하고 뒷부분에 파라솔 파츠를 따로 이렇게 수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거 외에는 스태츄 피규어 특성상 다른 구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상당히 심플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꺼내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피규어 소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소체를 보기에 앞서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은 이 제품 약간 구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 출시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품은 플러스원이라는 데서 나온 제품이고요. 제작 협력을 스트롱거가 했으며 판매는 도쿄 피규어에서 발매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쿄 피규어 판매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제품 설명 안내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조는 플러스원, 협력이 스트롱거, 발매가 이제 도쿄 피규어,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얽혀 있는 상당히 복잡한 판매 배경을 가지고 있는 피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이버 아르토리아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게임이나 극 중에 나왔었던 사복 디자인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레인지들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이제 사복 버전 아니면은 이제 갑주 이쪽을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쪽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레이싱걸, 정확한 명칭은 이제 그리드걸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죠. 이러한 느낌의 세이버 피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상의 컬러링은 일단 세이버 컬러에 맞춘 파랑색 형태의 의상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표정도 상당히 발랄한 표정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고, 포즈 역시 상당히 활기찬 느낌으로서 아주 발랄한 느낌을 산뜻하게 표현하고 있는 포즈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 쪽은 특유의 따은 머리라기보다 이제 포니테일 형식으로 리본과 함께 묶여져 있는 형태로 취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형상은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얼굴 쪽을 보게 되면은 도색 상태, 특히나 눈 프린팅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딱히 도색 미스 포인트랄 것도 없을 것 같고요. 포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경우에 심하게 누구세요라고까지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트롱거가 제작 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퀄리티는 나쁘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예상을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펄럭이는 이 발랄하게 흔들리는 머리카락의 형태 조형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 와중에 이 바보털 역시 빠짐없이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리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광으로서 아주 반짝반짝 광택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포니테일 형상으로 머리를 묶어놓은 형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딱히 눈에 띌 만한 도색 미스 포인트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조형미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머리카락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묘하게 살짝 좀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더욱이 가격대를 고려해보면은 가격 대비로서 상당히 품질은 깔끔하게 잘 나온 인상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 내려서 이제 몸체 쪽을 보게 되면은 상의와 하의는 그 레이싱걸이라는 이러한 포지션에 맞춰서 상당히 노출도는 있는 편입니다. 이 튜브 탑 스타일의 이 숏팬츠 이러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 의상은 상의를 위에 재킷을 덧입고 있긴 하지만 이 상의 부분이 상당히 짧은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리본과 마찬가지로 의상 부분은 전부 다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택이 상당히 반짝반짝, 광택이 아주 심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광택이 좀 많이 도드라져 보이는 이러한 의상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바디 조형이라든지 이러한 포인트는 상당히 신경을 쓴 조형들을 또 보여줍니다. 그 와중에 이 복부에 이러한 이 갈비뼈 라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또 과하다면 과할 정도로 상당히 세심하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 등 쪽, 척추 쪽 라인에 이렇게 파여 들어가 있는 이러한 조형미라든지 상당히 또 신경을 쓴 이러한 조형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색 미스라고 딱히 꼬집을 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조형미도 인체에 이런 조형도 상당히 또 신경 쓴 조형미를 또 취하고 있고, 색감 역시 피부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느낌 그대로 나오고 있고, 의상 부분에만 유광으로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레이싱건 그리드걸 같은 이런 쪽에서는 그 특유의 유광틱한 소재의 이제 의상들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리 쪽 같은 경우에 일단 롱 부츠로 해서 상당히 긴 형태로 되어 있고, 부츠 부분 역시 상의와 마찬가지 색상에다가 약간 이제 핑크색의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특유의 부츠 스타일, 유광 스타일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축은 일단 한쪽 발에만 고정이 되어 있는 편인데, 딱히 무게중심이 아주 뒤틀려 있거나 이러한 포즈까지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딱히 세워두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고정축은 안에 핀 2개로 고정되는 방식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위에 클리어로 되어 있는 받침대 파츠가 고정이 되고, 받침대 파츠에서 핀 2개로 이 피규어 발바닥과 같이 연결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스 부분은 이게 조금 미묘합니다. 이게 재킷 어깨 부분에도 그려져 있었던 이 로고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제품 자체가 페라리 이타샤로 나왔던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페라리 로고를 갖다 썼는가 싶었는데,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고요. 약간 흔히 말하는 창밥을 약간 소재로 한 듯한 이러한 인상의 특유의 이제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로고의 일부분을 베이스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시리즈로 나와갖고 총 3개의 제품, 일단 아르토리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린, 그리고 이제 네로, 이렇게 3개의 제품이 발매가 되고 3개의 제품을 다 합쳤을 때 그 완전한 로고 베이스가 완성되는 이러한 시리즈 제품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이미지가 미묘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로고의 일부분만 딱 잘라놔서 나온 형상이기 때문에 살짝 이미지로서는 미묘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베이스 자체는 이 로고 색깔과 그대로 금색의 컬러링으로 해서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는 베이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의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일부분만 딱 잘라서 나온 형태이다 보니까 이게 형태가 직사각형으로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원형도 아니고 살짝 어중간한 인상이 조금 들 수는 있겠는데, 이러한 포인트는 시리즈 제품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태츄 피규어에서 파츠 교환식으로 따르한 포즈를 취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체 파츠는 8파츠가 구성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왼팔 부분을 이제 교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깨 쪽 부분을 해서 2개의 핀 방식으로 해가지고 팔을 교체해서 포징 자체를 바꿔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깨의 접합선 부분이 약간 거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노림수라고 봐야겠죠. 어깨에 이 라인이 눈에 띈다 그러면 띌 수는 있긴 합니다만, 반대쪽 어깨를 살짝 돌려보게 되면 옷의 이 재봉선,
라인을 어느 정도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위화감을 좀 많이 줄인 접합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끼워 넣기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살짝 유격이 좀 벌어지기는 하는데 이 부분을 완전하게 딱 밀착되도록 끼운다고만 한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위화감이 드는 이러한 접합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팔 파츠만 교환해 주는 것으로도 약간의 이러한 포즈에서 약간의 차이성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포징이 되긴 하지만 이 그리드걸 레이싱거라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 파라솔 양산을 들고 있는 이러한 포즈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양산 파라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베이스의 문양에 되는 이제 원본 로고와 이 아발론의 문양으로 보이는 이러한 느낌으로서 연출이 되는 양산이 제공이 되고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위로 보면 이제 평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이버라는 캐릭터의 특징을 보려한 이러한 느낌으로서 뭐 디자인적으로도 뭐 상당히 나쁘지는 않네 뭐 이 정도였는데 손잡이 부분이 엑스칼리버입니다. 네. 검날 자체는 없고요. 이 검 가드 부분과 이 중심부까지가 일단 형태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비워놔서 봉 형태로 해가지고 우산 파라솔이라고 일단 명칭이 되어 있던데 형태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엑스칼리버 그대로 되어 있다라는 게 조금 의외라면 의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이게 분리가 돼요. 아까 수납되어 있는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분리가 되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고정이 이게 딱 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끼워도 딱 고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빙빙 돌긴 하는데 그래서 빠지거나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은 뭐 그러한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들고 있는 포즈상 자체로는 뭐 떨어지거나 할 일은 없을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안쪽에 있는 이 봉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을 이제 손에 쥐어 줌으로써 아까 보셨던 포즈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리드걸에 어울리는 이 특유의 이 레이싱걸 모델 포즈 이런 것도 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들려주면은 이러한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양사 파라솔을 이제 어깨 부분에 살짝 거치는 형태로 걸쳐두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형태의 포징으로서 완성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주의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알아두셔야 될 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단 이것을 쥐어 주실 때에는 하단부의 이 손잡이 뚜껑 부분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끝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이쪽을 분리하시면은 이 손 사이즈에 딱 맞게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끼워 주실 때는 이 끝부분에 이 금색 파츠 부분을 떼고 끼워 준 다음에 다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 형태가 이 손잡이가 완전하게 딱 맞물려서 잡아주는 형태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살짝 유격 공간이 없지는 않고요. 꽉 잡아준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밀어서 이 손잡이 부분에 약간 우겨 넣어야 고정성이 딱 되는 이러한 느낌이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고정성 자체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게 어깨에 걸치는 포징이 되다 보니까 어깨 쪽으로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도색의 벗겨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의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뭐 심하게 그런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어깨 쪽으로 이렇게 살짝 마찰이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고정이 딱 맞아서 고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안쪽 부분에 홈이 있는데 홈 안쪽에 딱 맞아서 꼽힐 줄 알았더니만 꼽히지는 않더라고요. 뭐 억지로 힘을 더 줘봐야 되나 싶기도 했지만 원래는 이 정도로 했을 때 딱 느낌이 마찰이 딱 타이트하게 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단순히 걸치는 느낌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끼우시고 나면은 이게 막 돌 수가 있어요. 이게 회전을 할 수가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이버 타임문 레이싱 버전 제품 살펴봤습니다. 뭐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세이버 피규어와는 좀 완전히 다른 이 발랄한 모습의 세이버 피규어 제품입니다. 전체적인 품질은 가격 대비로서는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은 되네요. 다만 이게 단독 제품이라기보다는 시리즈 제품이다 보니까 베이스가 단독으로서는 뭔가 요상한 느낌이 된다는 게 조금 흠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유광의 이 의상 형태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컨셉, 이 레이싱걸 이러한 느낌의 컨셉으로서는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유의 유광 의상 느낌이라든지 피규어 소체 마감 상태,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뭐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포즈도 단독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팔 파츠 교환과 이 파라솔 파츠를 활용해서 여러 개 변화도 추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놔두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하네요. 문제는 이제 베이스 특성상 모은다고 하면 세트를 모으도록 어느 정도 유도가 되는 제품이라서 모으려면 새 제품을 다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데타마이너스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홀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